자, 여러분,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난데없이 우리나라의 한복이 등장을 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데 이게 요즘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림인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저 나라에서 자기들 고유의 문화라는 식으로 지금 빼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갈 마케팅을 아주 거대하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소수민족의 문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한복들도 다 우리의 문화다라는 식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뭐냐? 그렇죠. 전형적인 문화 공정, 역사 침탈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거철이 임박하기는 한 건지 평소 중국에 대해서 항상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기도 바쁘던 그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뭐 하나둘 마지못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툭툭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즉 남의 나라 올림픽에서 난데없이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인 한복이 등장을 하는 이 의도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뉴스 기사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웬일로 제명이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일단 선거 앞두고 이 양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니까 평소에는 친중 발언을 그렇게 많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뭐 슬쩍 이렇게 비판 코인에 한 달이 걸치고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 섭섭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불안하고 찝찝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요. 역시 얘네들은 임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황희 문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안타깝지만 외교 차원에서나 공식적인 차원에서 항의를 할 계획은 없다라는 말을 밝혀버려가지고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항의 계획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두 눈 뜨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겠다. 넘어가자. 보고만 있겠다라는 거죠. 자, 안타깝지만 공식 항의 계획이 없다고요? 이 문정부 인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무슨 남의 나라 얘기를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 나라의 전통 복장인 기모노가 아니라 한복이 자기들의 문화라는 식으로 등장하는 이런 사건이 터졌더라면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586의 운동권 출신 언론과 또 이것들이 꽉 잡고 있는 언론 노조들이 신이 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10배도 더 많은 기사를 쏟아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입에다가 거품을 물면서 목에다가 핏대를 세웠겠죠. 그때도 문정부의 외교부든 문체부든 나발이든 간에 이것들이 과연 문정부 인간들이 공식적인 항의를 안 했겠습니까? 외교적인 항의를 안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대번에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온갖 분노와 함께 오만한 태도와 시건방진 말투를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쏟아 부었겠죠. 제 말이 과연 틀렸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그 미래가 또 하나의 다중우주 멀티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미래가 마치 영화 예고편이라도 본 것 마냥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잘 보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부 장관 나으리께서 지금 이거는 일종의 문화승리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문화승리랍니다. 자, 우리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물리력 없이 소프트파워로 문화를 평정한 유일한 경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야, 정신승리하는 솜씨도 이쯤 되면은 귀신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근대 문학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작품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내용 중에 정신승리를 하는 어리석은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정신승리를 하냐면은 자기가 얻어맞고도 심지어 자기 스스로 뺨을 치고도 남을 때린 것 마냥 정신승리를 하면서 속으로 후련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심지어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내 얼굴로 남의 주먹을 때린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속으로 의기양양해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내 얼굴로 남의 주먹을 가격한 거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비유를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지금의 이 현실, 문재인 정부와 그 고위 관계자들의 참담한 이런 정신승리 외교법이 아큐정전의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고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정신승리를 자기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도 그 옛날에도 이 루쉰이라는 작가가 어리석은 그런 군중들을 꼬집기 위해서 이런 인물상, 과장된 인물상을 내세운 건데, 이게 실제로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 상징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신승리 외교법을 볼 때마다 이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자, 평소 반일파리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박살을 내놓던 인간들이 덩치 큰 이웃나라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신중하고 너그러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그런 태도를 두고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실리는 하나도 못 챙기면서 비굴하게 내줄 거는 다 갖다 퍼주고, 심지어 대접도 못 받고 명분조차 못 받는 이 한심한 외교의 현실이, 여러분들 이런 거는 비판할 줄 아는 게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베이징 올림픽 한복 사태를 두고 이재명이가 자꾸 간사한 입을 털어대고 있는데요. 자, 선거의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떠들면은 안 되죠. 어느 나라 어디 정부가 누구가 잘못한 것인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명확하게 주제를 밝히고 주어를 밝히고 비판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안 시키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아무리 좌우 여기저기다가 다 유리한 대로 발걸치면서 이슈마다 표파리를 하려고 해도 과거 그 구름같이 쌓여있는 발언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발언, 평소 발언을 보면은 이 양반은 틈만 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떠들고 어차피 미군은 철수 못한다 이런 소리까지 떠들고, 틈만 나면은 사드를 철회시키겠다, 거부하겠다, 반대하겠다, 사드 반대하겠다 등등 친중에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노래를 불러대던 게 이 사람입니다.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자, 보세요. 2017년 기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된다. 고소득자들에게 증세를 하겠다. 이 사람의 철학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이미 100% 정확하게, 200% 정확하게 이 사람의 철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주한미군 어차피 철수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용해 먹으면서 이렇게 배짱 있는 딜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죠. 또 그놈의 자주국방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나오면 섭섭하죠. 자, 여러분들 전 세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 정도 빼면은 세계 그 어떤 나라가 지금 자주국방을 합니까? 없어요. 전 세계에 군사 최강대국들 한두 개 빼고는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진영 국가들은 서로 다 같이 함께 연대해서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는 이런 든든한 동맹체계를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연대를 하느냐? 그게 국민들의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안보 부담을 현실적으로 가장 작고 가볍게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한미군이 어차피 철수를 못한다라는 식의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과 배짱 딜들이, 이런 태도가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건방진 태도를 보이면은 자유진영 국가 친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신뢰를 저버리겠죠? 그 자유진영 국가의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면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언제까지 무한하게 참아줄까요? 이런 것 자체가, 이런 행동과 언행 하나하나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바보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자료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우리나라가 참 그때 어두웠죠. 우파의 힘이 가장 약해졌을 때라 가지고 이재명의 사상이 마음대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던 시절인데, 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라고 중국의 관영 매체 CCTV에 나가가지고 대놓고 저런 인터뷰까지 떠들어댔던 양반이 바로 이 이재명이라는 양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국가 중심부, 최상층, 수뇌부까지 말 그대로 국가 이적 세력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상의 뿌리 자체가 우리 같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걱정하는 국민들하고는 사고방식 자체가 180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저것들만큼은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정치판을 바라보는 짬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어른들이 배움의 가방끈의 길이는 조금 짧으실지 몰라도 그 세상의 아수라장, 전 세계 절반이 한때 공산화됐던 시절 그 냉전 시대를 이겨냈던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의 그 한 70대 이상 산업화 세대 어른들의 판단력은 굉장히 무시 못할 짬밥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공이 아주 깊다라는 거예요. 말을 세련되게 못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실 뿐이지 절대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과거사는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워낙에 수도 얕은 인간들이고 별거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만큼 속내와 진정성을 꿰뚫어 보기 쉬운 인간 부류도 딱히 없어요. 얘들은 그동안 떠들어댔던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언론과 인터넷에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인간들에게 속고 살지 맙시다. 여야가 이번 한복 사태를 두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못해가지고 자기들 가슴 속에 깊은 곳에 근질근질한 본능과 사상을 억누르면서 지금 발등에 대선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표파리를 하는 것이지,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이것들은 말과 태도가 180도 바뀌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현실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와 대단하다 이러고, 뭐 시장 도지사 뭐 대통령 장관 이러면은 뭐 와 대단하다 이러기는 하지만, 한 걸음만 돌아서 가지고 또 넓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 정치하는 인간들 대부분은 진짜로 별거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보다 못난 저것들에게 당하고 살지 맙시다. 속고 살지 맙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